고위중사 유족 측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지 120일이 지났지만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제 더는 군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사 유족 측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마치 국방부 수사본부의 방패막이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족들이 지금 가장 크게 실망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수사심의회라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한 것에 대한 즉 결과에 대해서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수사의 기획 단계, 즉 수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며 누구를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는 수사를 하는 주체가 의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예를 들어 검찰단에 공군 검찰 이거를 좀 등한시하겠다. 공군 법무실을 등한시하겠다고 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방부 검찰단도 합동수사단 꾸린 지 20여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윗선 수사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수사 결과는 너무 실무자 위주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군사경찰의 실무자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군 검찰이나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재수사를 하거나 재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실무자 위주 이쪽으로 처벌의 대상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특히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히 초동수사, 허점투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수사 결과 중에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를 사과로 잘못 보는 그러한 해석,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군은 같은 울타리에서 피해자, 가해자, 군사경찰, 군검찰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경찰이나 검찰처럼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우리 부대원이지만 가해자도 우리 부대원이다. 그래서 우리 가해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질적인 폐쇄적인 조직.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군사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판단을 정확하게 짚어줄 군 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법무 법무실이 있고 이제 그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태까지 병폐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전투 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도 형사 입건됐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경찰 대대장이 분명히 판단을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속 기소라든가 이런 판단은 군사경찰 대대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구속 기소 의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군사경찰 대대장이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법무참모가 있습니다. 군검찰이. 그럼 군검찰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군사경찰 대대장만 입건할 게 아니라 이 사건에 가장 크게 잘못한 거는 20전투비행단의 군검찰이고요. 그 다음에 공군본부의 이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군사경찰뿐만 문제가 아니다. 군검찰 그리고 공군본부 법무실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만 보면 2차 가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유족 측이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이어서 운영통제실장, 레이더 정비반장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추가로 고소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 당연히 이제 피해를 당하면 예, 그 피해를 당한 것보다 그 다음에 2차 가해 그리고 부대원들의 소위 말해 뒷담화에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 이유가 가해자를 그 부대에서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그 동료들이 한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왕따가 됐다라는 그런 심리를 느끼게 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죠. 거기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뭐 세 가지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성추행, 그러니까 1차 가해, 그리고 2차 가해 부실 수사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체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유족 네. 측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나 성추행 문제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고 국정조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외부 국가기관이 이런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한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미 군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어떠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이 상황을 군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정부기관 예.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외부기관이 네.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걸 하도록 예, 예. 국가기관 독립적으로 하도록 이 조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왜 이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군 사법개혁은 이미 예. 노무현 정부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군 사법개혁에서 가장 반발하는 게 군 법무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군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면 군 법무관의 정관예우가 없어집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 정관예우가 없어지면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할 건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군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외부에 네. 특히. 예. 이거를 지금 정부는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의 오랜 병폐가 좀 사라질 수 있을까,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뭐 기대도 있고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군 내부를 좀 혁신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는 거는 군 사법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같은 울타리에 있고 자기 동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건 외부 기관의 독립된 국가기관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윤일병 사건 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예. 이번 사건에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이러다 말 겁니다. 이번에도 외부의 예. 독립된 국가기관, 네. 군인권보호관이나 국방온부지만은 절대 설치되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점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말면 안 되겠죠. 예. 공군 이중사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한도 풀어줘야 하고 유족들의 한도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책 또 우리 국회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